농지법 2강 오늘은요 6조에서 7조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는지.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지법의 펀더멘탈이 되는 사상, 생각들을 좀 알아야 농지법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이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199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농지법의 펀더멘탈은 헌법 121조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지들은 금지된다. 이 내용을 토대로 농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잖아요. 해방이 되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죠. 친일파 세력과 대지주가 농지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래서 농지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농지개혁이 일어나면서 농업이 우리의 주업이었잖아요. 경자유전 그리고 소작지도 금지, 이게 굉장히 큰 틀이었고 많은 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죠. 그래서 헌법에 경자유전과 소작지도 금지 픽스가 된 거죠. 소작제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경작제도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농지법에서는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쉽게 농지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개정되면서요, 경자유전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1강에 배웠지만 자경과 농업경영, 위탁경영 있는데 농업경영과 위탁경영을 통해서 자경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거죠. 잘 활용하면 자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농지법에서 허락한 자경의 범위, 농업경영과 위탁경영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경을 시대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제처분 조항이 있잖아요. 처분명령 조항이 있는데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처분명령 제도는 식량 안보 때문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처분 제도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처분 명령 하기 전에 처분 의무 명령이 있고 또 청문 제도도 있고 처분 유예 제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농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처분 명령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공산당이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농지법이 역사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시대에 맞게 개정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부하지만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해야만이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6조, 7조 농지 소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항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거는 뭐냐면 지금 농민이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용할 자가 아니면, 앞으로 농민이 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현재 농민이거나 앞으로 농민이 될 사람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농민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1조에서 10조까지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민이 될 사람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조, 2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3조입니다. 주말체험 용농을 하려고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개인입니다. 주말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 살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 영농으로 사지 못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살 경우는 농업인이 아닌 거예요. 일반 개인인 거죠. 개인이 살 수 있는 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질 거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못 사는 거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농림진흥지역을 할 수 있다. 4번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거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속이라는 건 갑자기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타지에 있는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누군가한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상속받아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농민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5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업 경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8년입니다. 농사를 8년 이상 짓던 사람이 이사한 경우에는 토지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번 패스해도 되고요. 7번, 8번은 이제 전용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 농지를 인허가를 내서 시의 승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얘기해요. 전용할 때 전용비를 납부하죠. 전용하기 위해서는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뭐 야영장을 하든지 이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죠. 전용할 때는 농민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제 28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평균 경사율이 10% 이상인 영농 여건 분리한 농지를 농민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농지측이 필요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10번은 이것도 나라에 관련된 거니까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는 지금 농민인 사람과 농민이 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예상은 10가지 해당하는데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거는 몇 개 안 되네요. 이거를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상속 이농,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이런 것들은 농민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조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어느 만큼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는 한 3,000평 왔다 갔다 하죠. 그 정도는 상속받았을 때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농한 사람도 예전에 농사 짓던 것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다. 이것도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겠죠.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주말 체험 영농은 한마디로 세대원 전체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조 1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기간 동안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임대나 사용대차를 할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해서도 소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임대차가 있잖아요. 개인 임대차도 합법적인 게 있고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건 합법적이잖아요. 10,000제곱미터 이상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조의 2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자,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7조의 2는요. 중개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유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이거 안 되고요. 농지의 위탁 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는 중개 이것도 안 되고요. 자,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하도록 권유하는 중개행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행위에 가는 거니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농지 소유에 대한 것 6조와 7조입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나 그리고 얼만큼 소유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문이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조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거나 이해하려고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지를 사려는 분은 작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작용하지 않을 거면 위탁 경영이나 위탁 임대를 통해서 작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농지는 경자유전 이것 때문에 까다로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매수할 때부터
관리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알아야만이 나중에 농지를 매도했을 때 큰 수익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매도했을 때 투자 수익이 많이 나서 기쁘고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은 농지법도 알아야 되고 농지법에 대한 세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농지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행복과 투자 수익률 두 개를 같이 가기 위해서 농지법을 공부한다 생각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